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1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오랜만에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하입니다. 네, 저 김영하 기자 왔다고 벌써부터 사랑 고백과 두유빛깔 김영하라고 하는 네, 얘기가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는데 인사드립니다. 네. 네, 나경희 기자가 휴가 관계로 이틀 동안 김영하 기자가 수고해주기로 하고요. 월요일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네,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이슈입니다. 네, 이제 일선 검사장들이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이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노만석 권한 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이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에 나섭니다. 자신은 끝까지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요. 이 검찰 내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집단 성명을 냈다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었고 검찰의 이 항소 기준은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윗선 외압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이제 벌어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 제대로 반박을 했나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검찰이 당시에는 왜 침묵을 했냐라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잇따르고 있죠. 네,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우선 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장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법무부 이런 윗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를 뜬금없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서 이 발언이 이 항소 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이 민간업자들에게 이 수천억 원 상당의 이 범죄 수익을 안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도 연일 발언을 내놓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게 하루 안에 지금 10개가 넘는 페이스북 이제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1월 8일을 기해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시각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을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다. 이렇게 연일 강공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네, 먼저 오늘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입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 검찰에서 조직적인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쓰고 또 노만석 대검차장과의 어떤 이견을 이야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 정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법리적으로야 사실은 이 대장동 관련된 관련자들의 그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도 더 중한 형이 나온 사람들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검사장들의 조직적인 반항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조직적인 저항에 대해서 결국에는 과거에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는 다 조용히 있었어요. 심지어 정유미 검사장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치욕스럽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치욕 감정은 과거의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왜 치욕감을 느끼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검사장들의 반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그만큼 편향돼 있구나라는 게 저는 오늘 드러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수사로 창원지검을 이끌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진우 검사장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아니 본인이 사표도 쓰는 마당에 그럼 항소장을 접수시키고 사표를 썼다 그러면은 그 소신이라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 항소도 안 하고 그리고 사표는 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재명 정권과의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지금의 검찰 수뇌부와 나름의 코드는 맞추면서 또 기존의 검찰들로부터는 또 요금 먹기 싫은 약간의 좀 기회주의성 줄타기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차제에 양쪽에서 그러면 검찰의 공정성을 다 문제 삼고 있다면은 이제 검찰 해체에 대해서는 전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입장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갑자기 언론에서 많은 내용을 받아주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입장을 두서없이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뭐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면에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예.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의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 뭐 지금이야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나름의 프레임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과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을 돌이켜본다면은 그 정권 내에서 잘못했던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 부분 관여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반발하는 검사들 보면은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많은 입장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최근에 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의 비추어 본다면은 이것도 조작 은폐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검찰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관련 세력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것은 본인들의 조작 은폐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 좀 두려워서 이렇게 좀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박병영님께서 어차피 해체할 거 지금 해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배를 갈라버리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검사가 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온 건데 또 관련된 검사는 그걸 또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장이 달리니까 전 이 부분도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뭐 지금 연어 술 파티 문제라든지 관봉권 띠지 문제를 비롯해서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 결국에는 윤석열을 내란 수괴의 범행까지 몰고 갔던 데에는 검찰의 역할도 큰 거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아까 전에 장동혁 대표 워딩 인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이제 검사의 항소 관련된 이제 워딩을 썼다라고 했는데 9월 30일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추가 기소. 네, 추가로 오늘 또 윤석열 씨가 기소됐죠? 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도발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일반 이적 혐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의 이적죄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제 특검팀이 확보한 여인영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은 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던가 또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박정 특검보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이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란트 부스님이 이거 오늘 로이터 통신 뉴스로도 나왔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송미령 장관이 오늘 또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죠. 네, 오늘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이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계엄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분간 자신 대신 일정을 좀 소화해달라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2, 3분간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나간 뒤에 바로 이제 계엄이 선포됐다. 만약 그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자신은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송미령 장관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이제 임명이 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입니다. 12월 3일 열린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제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도 증언을 이어갔는데 12월 3일 오후 9시 37분께 이 통화로 한덕수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에 앞서서 윤석열 씨의 추가 기소권에 대해서 댓글창에서는 이제 1월 석방은 물 건너갔구나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소의 의미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외환해제와 관련된 이제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이 죄까지도 이제 확인이 돼서 예. 이제 특검에서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거고, 아까 박지원 특검보도 본인이 수사하면서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좀 참담함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아마 비견한 예가 과거에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본인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 총으로 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또 본인과 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동거동락했다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총으로 못 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이 전쟁까지도 유도하고 일으켜서라도 본인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그 무시무시한 거의 뭐 악마적 속성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적죄로도 반드시 저는 유죄가 확인이 돼서 저는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모든, 저는 이 죄를 물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의 추가 증언 같은 경우에도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큼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한덕수 총리 관련된 지금 재판을 이진관 부장이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진실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과 같이 당시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진술을 더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에 관련된 이 내란과 외환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수사 사안들이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맥락들이 다 국민들이 아실 수 있는 지경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최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 기소. 네, 최상병 특검의 첫 기소입니다. 네, 2023년 7월 이 해병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기도 한데요. 해병특검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이제 해병대 지휘관 5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이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이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의 이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겨서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이제 관련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최상병 특검이 여러모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오전 10시 윤석열 씨가 최상병 특검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소환 통보만에 응한 건데, 이른바 VIP 경로서를 포함해서 관련된 의혹들이 좀 밝혀질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윤석열 씨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본인이 저항을 해도 이제는 뭐 구치소장도 바뀌었고 해서 그 저항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씨 입장에서도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본인의 처해진 뭐 수사라든지 이런 재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지막에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가 많이 좀 모자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구속을 한 거 외에는 결국 중요한 이 수사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영장을 받아내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이 구명 로비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환 조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또 영치금도 굉장히 화제였었는데요. 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일 넘게 그 대통령의 연봉 2.5배, 그러니까 6억 5천 가까이를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을 놔두고 나서 더 많은 초과 이익을 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이 영치금이 관련된 그 액수,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지금 이 6억 정도가 넘는 금원을 지금 모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정치 행위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 금액들을 한도 내에서만, 이제 구치소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 됐든 윤석열 씨에 대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원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과 관련된 종식의 의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상기하고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끝날 때까지는 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박은지님도 응징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김건희 명품백 예의 차원이라는 김기현.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민중기 특검이 이제 지난 11월 6일 아크로비스타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로저 비비의 가방과 함께 김기현 의원 아내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편지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해당 가방의 판매가는 100만 원대 초반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11월 8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이제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김 여사에게 이 클러치백 한 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라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사회적인 예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 측도 이게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양쪽 모두 이 로저비비의 가방이 이제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는 상황인데, 특검팀은 이 가방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그 당시 전당대회에 여러모로 이 대통령실의 어떤 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가방과 관련해서 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의라는 단어가 여러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한동안 제가 좀 예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과거에는 김건희 명품백 나왔을 때는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얘기도 한창 나와서 아주 그냥 비웃음을 샀었는데, 이제는 예의라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많을수록 더 예의 바른 게 되는 것인가? 더 많은 뇌물을 줘야 예의 바르다는 뜻인가?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김건희가 수령한 이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가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저 백에 대해서는 결국 이건 뇌물성, 대가성이 있는 뇌물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뇌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정당의 선거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내지는 이 정당법에도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법 관련된 위법 사항까지도 열어놓고 이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과거에 김기현 당대표, 다시 뭐 땅대표다라는 희화음이 있었는데, 뭐 땅과 관련된 여러 논란 속에서도 4등을 하던 후보가 결국에는 다른 상위 순번 후보들을 다 눕히는 그 출마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당선이 됐고, 또 당시에 룰도 당원 100%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도 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신인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주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시간인데요. 신인규의 원샷 원킬 들어가 볼까요? 네, 사진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지난 11월 8일 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8시간가량 대질신문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출석을 하면서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명태균 씨는 그분 나이도 얼마가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느냐라고 하면서 이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안은 심플하잖아요. 결국에는 선거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여론조사는 이제 조작의 방법을 썼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서 그동안에 명태균과 가깝게 교류했던 정치인들은 다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딱 찍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먼저 본인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장에 의해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똑같은 논리로 명태균과 가까이 교류를 했던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석열도 결국에는 본인이 후보가 되는 그 과정 내지는 그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육성까지 지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사인이 보도했던 바에 따라도 그 이미 문자 카카오톡 그럼요. 같은 경우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오세훈을 잡고 그 논리 그대로 본인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도 지금 특검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데 전 이 부분도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련된 내용들도 특검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저는 이 명태균의 수법에 따라서 다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검이 지나가더라도 국수본이 있고 다양한 수사기관이 있다라는 저희는 끝까지 이야기하겠다라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1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남, 신용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